어제 밤늦게까지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검사들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별일 아닌 듯 치부하기 일쑤였는데요. 청문회장에 등장한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은 시종일관 기세등등했습니다.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한 걸 단순 실수로 치부했고, 검사 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나 오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권을 달라며 청문회장에서 고함을 치는 등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에게 설명을 못해야 할까?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2박 3일간 구치감에 체포해둔 데 대해서도 재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며 태연하게 이유를 설명했고, 구치소로 가시게 하면 또다시 출석 불응하실 것 같아서 영장에 의해서 오히려 청문회를 연 여당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재창영을 실장님이라고 표기해 마치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연상시켰다는 녹취가 재생되자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야 재창영으로 들린다고 했고,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정진상 실장입니까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결국 1기 수사팀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민주당은 검찰의 만행에 치떨리는 노여움이 든다며 수사권 박탈을 강조했습니다. 목에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참 구제불능인 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검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입니다.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과 28일 추가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회에 나왔던 그 검사들의 태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고압적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밀실 조사실에서는 어떻겠냐.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게 내가 됐다고 생각해봐. 진짜 그러네요. 이거 오줌 지리는 겁니다. 예. 검사들의 그 고압적인 태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이분과 아무런 누가 무관한 것입니다. 황백신 증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못하게 합니까? 박대선 압수조서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선 국민에게 설명을 못해야 할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 측의 아니면 그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호승진 기억해 두세요. 호승진. 그럼 옳아요? 그 위원장님, 저희는 남욱의 진술, 유동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절대 믿지 않고요. 자, 무슨 아주 검사다워요. 그동안 무슨 형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요. 들어가세요. 10초만 주시면 그 아이들 사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용, 유동규가 수수자 측이다라고 해서 상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진짜 이게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안 받아들여주면 너 어떡할 거야? 근데 오히려 너무 지금 재판 중인 사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 진짜. 호승진 누구요? 자, 호승진 내 기억해 두라고 했잖아. 검찰이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 사례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인수위 차원의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는 업무 보고가 와야 돼.
그런데 검찰도 업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에서 업무 보고로 하라고 보낸 놈이 누구냐? 호승진을 보냈어. 검찰이. 맞아.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완전히 진짜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업무 보고 나고 한 말이 뭐냐? 수사 기소 분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업무 보고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아는데 일부러 얘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롱한 거야. 얼마나 이재명 정부를 우습게 합니까? 대박이다. 지금 변호사지 그때는 지금은 이제 변호사지만 그때는 검사였고. 호승진이가 그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맞아요. 할 때 예. 쳐들어온 놈입니다. 쳐들어간 사람이야. 예, 맞아요. 그 놈입니다. 그게 근데 호승진이야. 검찰에서 걔를 우리 민주당 정권에다 보냈다. 얘를 민주당 정부를 보낸 거야. 얘를 일부러 그런 뭐 거지. 압수수색하러 또 보냈나? 나는 그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와, 저는 그거 처음 알았네. 우리 빨간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호승진 검사가 법정에 나와선 저거보다 더 합니다, 사실. 지금 다 국민들한테 공개돼서 그렇지 그 법정에서 항상 저런 식으로 자기 변론을 하고 하는데 정말 사실은 변호인도 그렇고 피의자들도 그렇고 다들 거의 노이로제 걸릴 수준입니다. 저렇게 뻔뻔스럽게 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 바꿔가면서 재판부를 호도하고 하는데 그거 견디는 것도 정말 진짜 고역이고 그것도 고문입니다. 우리 빨간 사진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네, 근데 호승진 검사를 국정기획위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학번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모욕감을 느껴요. 진짜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니, 더한데요. 민주당사를 침탈한 놈인데 압수수색했었죠. 걔를 어떻게 민주정부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에 호승진을 보냈다니까. 진짜 소름 끼친다. 근데 사실 김동아 의원 잘 아실 텐데 김용전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 있잖아요. 예. 그거 증거 채택하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게 호승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호승진이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있을 때 자기가 박근혜 비선 의료 입증한다고 그 비선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의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람이 저 사람. 호승진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법원 감정까지 다 거친 거를 믿을 수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는 사실은 실력은 없다고 봐요. 그냥 앞에서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 그 조작하고 하는 것들은 강백신, 어미준, 정일권 그리고 정일권이 그런 검사들이 하고 저기는 항상 말만 저렇게 하는데 호승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때 정진상 실장을 조사할 때 그 변호인이 조금 한 10분 늦게 갔습니다. 그 10분 늦게 간 찰나에 정진상 실장 면담한다고 불러서 그걸 또 회유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승진이? 네. 정진상 그때 실장은 변호인이 자기는 이제 회유 당하는 척을 아마 하려고 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때 이건태 의원이 변호사 할 때인데 너무 빨리 와서 자기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진상 실장마저도 유동규처럼 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였죠 그때. 진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매불쇼가 너무 영향력이 없어.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이 방송과 이 내용은 진짜 널리 좀 퍼져.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이야. 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사실은 뭐 크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텐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맞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 정영학 녹취록만 조작한 게 아니고 정영학이 제출했던 USB에 담긴 엑셀 파일. 그게 이 배임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숫자를 고쳐서 마치 정영학이 시뮬레이션 했던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그렇습니다. 테고.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봉지욱 기자도 요거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너무 복잡한 얘기라. 왜냐하면 택지 평당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을 검사가 1,500이라고 숫자를 바꾼 거예요. 근데 1,500으로 할 경우와 1,400으로 할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업성 분석에서 관과 민간의 수익금 쉐어가 5대5가 나오는데 1,500만 원으로 입력하면 관의 수익금은 그대로인데 민의 수익금이 확 늘어나서 배임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배임이 아닌 것이 배임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걸 엑셀 파일을 검사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정형하게
시뮬레이션인 것처럼 제출을 하고 진술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이거 크잖아. 이거는 이게 본질이네. 사실 굉장히 저는 되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1,400에서 1,500이면 한 100 정도만 바꾸는 거니까 달콤하겠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완전히 이제 범죄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전제가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이익이 1,400에서 1,500 늘어나면 어차피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고정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그걸 이제 대임으로 엮을 수 있지. 얘네들은 원래 1,500으로 하고 그 1,5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네. 1,400 기준으로 확정이익을 산정했고 사실은 1,50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했던 남재영 검사 어제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었는데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마 무단 불출석 했을 걸로. 아, 무단이에요?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전 국민이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녹취로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꾼 그 녹취한 분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 속기사. 네, 속기사. 그거는 지금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속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예. 가림막 뒤에 속기사 한 분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예. 다른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아무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속기사는 뭐 불러봐요. 어차피 본인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뭐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김태훈 검사장이 얘기했는데 녹취록은 사실은 참고 자료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고요. 예. 그럼 검사가 그 녹취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본인의 판단하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게 원래 수사의 원칙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녹취록에 있으니까 몰랐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우리 변호인들한테 아예 녹취 파일 자체도 제공이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저런 녹취록만 판사한테 짱짱짱짱이를 보여주면 그 판사가 당연히 그 녹취록만 보고 써져 있는 대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렇겠지.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다 김용이나 정진상 구속영장 때는 다 제시가 됐던 자료고요. 영향을 미치죠. 진술을 받을 때도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진술을 받잖아요. 어제 남욱도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검사가 야 유동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취록에도 있는데 너 왜 아니라고 그래? 근데 검사들이 배매어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녹취 원본이 중요한 거다. 원본도 같이 제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 걔네들은. 내가 어제 보는데 아주 열받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그 녹취가 10년이 넘는 녹취 파일을 그 변호인이 다 듣고 한 글자 한 글자 틀린 거 뭔지 분석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검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만약에 뭐 실수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걸 검사가 그 수많은 영향을 통해서 발견하고 객관 의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변호인한테 던지고 해라. 그리고 그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전혀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저 검사들의 말은 형식적인 논리고 핑계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보면 얼마나 이 배매어가 발달했는지 보면은 정말 여실히 느껴집니다. 100번 양보해서 뭐 위례신도시처럼 청취불능으로 점점점 돼 있던 것을 위더르신. 들어보니 뭐 잘못 들었어. 이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재창이 형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을 삼음절의 실장님으로 바꿔서 정진상을 표적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도죠. 무섭다 근데 무서워. 진짜. 그게 핵심이야. 내가 뭐 대단한 정의감 때문에 여기 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섭다. 이게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호승진 꼭 기억해야 돼. 호승진 좀 기억해.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뭐 속기사분들은 제가 판사일 때도 보면 다 10년, 20년 전문가들 아닙니까? 좀 아주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각도 발달해 있고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실수하면 과태료인가요? 모두 물고 그래요? 자기 자격도 박탈되니까 지금 이거는 분명히 검사의 정치 검사의 의도가 들어갔다라고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정말 방송 잘 빠졌다. 예, 그치? 진짜로. 잘 진짜 빠졌어. 진심으로. 잘 빠졌어. 네. 자, 세상에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작 기소 이 국조특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어제 있었던 청문회 현장 하이라이트 좀 보고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정일 본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봐라. 이제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측함에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혼자고 변호인도 없었고 이제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표가 누구다, 목표가 어떤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다만 없습니까?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 진실 그리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표 누구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선택 잘해라 이렇게 한 얘기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윤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도 전화도 통화도 메시지도 저는 텔레그램은 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재임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자, 어제 그 청문회 주요 장면들을 봤습니다.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 남욱 변호사에게 환부 그리고 가족 사진 이런 얘기 했다는 정일권 검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모습까지 봤는데 먼저 이원석 전 총장 얘기를 좀 해보죠. 외압이나 정치적 개입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총장 재임 당시에 윤석열과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 법무부 장관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원석 전 총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본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 검찰이 이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조작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본인이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런 결과를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본인이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러면 정확하게 한 게 뭐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었고 실제 남욱 변호사도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접견 갔었었고 남욱 변호사가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재판받을 때도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이제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실제 분명히 본인들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누구 말이 더 신뢰로운가는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조금 책임감이 없구나.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갈 공류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괴감이 든다. 그리고 법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고 부끄럽다. 그렇죠. 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원석 총장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압이나 정적 개입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17초간 침묵으로 7초. 외압과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한번 노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패싱됐던 인사 패싱돼서 이제 그 수사팀이 와야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지금 그때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그 침묵의 그 여백을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나와서 검찰 수사가 우리가 무슨 수사 저렇게 했어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별개의 처사라고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보통 이제 침묵으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계속 걸리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원석 총장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검사의 수사 과정은 재판장에서만 판단을 받아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침해하고 이제 수사를 이제 외압하고 뭐 지금 그런 거다. 국정조사를 법정이라고 지금 계속 표현을 해요. 네. 아니, 근데 법정을 옮겨왔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 그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디서 판단을?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저는 네. 좀 그게 좀 의아하고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 것. 그러니까 정일권 검사가 이제 보여줬는데 이원석 총장이 정일권의 성격상 좀 이렇게 정말 뭐 배려하는 마음에서 보여줬을 것이다. 근데 검찰총장이 그게 남욱 변호사가 준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일권 검사가 압수수색했는데 그게 폐기를 안 하고 본인이 들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그것도 사진을 위법입니다. 갖고 있었다는 예. 것 자체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적인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성격 규정을 대법원 판결 끝난 것까지 여기 끌고 와가지고 다시 법정에 세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집단인가를 얘기하는 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총장이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있게 말하고 과거 전 총장이니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왜곡돼 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진을 보여준 것도 당사자가 인도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가 자체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항변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위법 사항들을 확인했다. 그래서 예. 기소했던 사건이다. 근데 그 과정 그러면 그 과정상의 문제들은 다시 뭐 평가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뭐 일부 문제는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와야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 사진을 왜 보여줬습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왜 했습니까? 환부만 도려낸다는 의미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법정에 이원석 총장은 비유하고 있지만 그 검사들은 말장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건 박상현 검사도 비슷한 태도였던 예. 것이고요. 지금 검사들 대부분이 그러고 있고 어제 뭐 저희가 영상은 없지만 강백신 검사 뭐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라든지 송경호 전 지검장의 그 답변 태도라든지 저는 이래서 이게 지금 풀로 다 보지는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보자마자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 마이크 있거든요. 이렇게 올렸던. 네.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앞서 보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본인들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배임죄로 걸었던 거고 만약에 성남시로 그게 많이 갔으면은 제3자 뇌물죄로 걸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 얘기였던 건데 결국은 목표를 딱 이재명 당시 대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인 어떤 거죠. 형태로든 기소가 됐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상황적 맥락까지 더듬어 보면 뭐 노무현 변호사님 더 잘 알겠지만 1차 수사팀 한번 수사를 한 다음에 하나의 조건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죠.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2차 수사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던 남욱을 긴급 체포해버린 거 아닙니까? 데려와갖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치감에서 이제 48시간을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대상을 바꿔서 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 온 겁니까? 수사기관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혹행위를 한 거죠. 고문을 그렇죠. 했다라고 예, 보는 예. 거죠. 근데 물론 검찰 아니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당시에 총장이었으면 어쨌든 본인들 입만 열면 인권 친화적인 수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어도 검사들이 그러면 그 상황 자체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그렇지. 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다 부분적으로 낱개로 설명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거를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태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 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